일부 아이들과 손자, 손녀와의 존경과 지속적인 유대감 형성의 비밀. 아이들이나 손자, 손녀가 말썽을 부리거나 당신의 말을 무시할 때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순간을 더 깊은 연결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하여 아이들이 당신의 차분한 강인함을 배우고 부모나 조부모를 넘어 안전한 안식처로 당신을 찾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침착함, 공감,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가족 간의 역학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번의 무례함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생 지속될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사랑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격리 없이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고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해심을 보여주는 등 우리가 탐구할 각 단계는 새로운 시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본보기가 되는 리더로서 가족 모두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갈등의 순간을 성장과 유대감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하세요. 조화롭고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6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1단계.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세요. 자녀와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킬 때 분노, 좌절, 심지어 깊은 상처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로서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실은 그 순간의 분노나 좌절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정당해 보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함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강력한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차분함을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강인함과 지혜, 자신감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의 안정된 모습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차분함을 보며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자녀는 당신의 화난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반응하면 종종 진심이 아닌 말을 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게 오래도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상처가 방치되면 자녀와의 관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좌절감이 장기적인 해로 이어지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우아하고 침착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자녀에게 삶의 도전을 성숙하고 자기 통제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침착한 태도는 자녀가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필요한 회복력을 키우도록 돕는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차분한 존재는 자녀가 격한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갈등을 유사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점차 당신을 부모, 그 이상으로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로 여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을 쌓으며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존중받고 이해받으며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2단계. 이해를 보여주되 양보하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힌 후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자녀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무례한 상황에서는 권위적이거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지만 이런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내 자녀의 행동 뒤에는 어떤 감정, 두려움 또는 어려움이 숨어 있을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복잡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혼란 또는 좌절 같은 감정들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으면 무례하거나 반항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의 근본 원인을 다룸으로써 표면적인 증상에만 대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감은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공감을 보인다고 해서 무례함을 용납하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이란 상황을 인내심을 갖고 자녀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접근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녀는 당신이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을 열고 진짜 감정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자신이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인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다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즉각적인 권위나 비판에 직면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기꺼이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양보하거나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좌절감을 잠시 뒤로하고 자녀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지며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녀가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단순한 반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또는 자신감 부족과 같은 더 깊은 문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무례함에만 반응한다면 자녀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과 호기심으로 접근한다면 자녀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 중요한 행동 모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과 갈등을 성숙하고 동정심 있게 다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은 자녀가 평생에 걸쳐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정 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좌절과 갈등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대신 더 깊은 수준의 연결과 소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이 존중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녀는 이러한 경계가 단순히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반응이 아닌 지혜에서 비롯된 양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 대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존중,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양육과 성장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도전들을 함께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갈등이나 무례함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인 권위나 좌절로 반응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세요.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관찰하며 내 아이가 지금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공감과 이해로 자녀에게 접근하면 당신과 자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연결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진정한 양육은 이러한 조용한 이해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사랑과 공감이 분노와 권위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실현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3단계. 차분하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함, 연민,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메시지를 명확하고 존중 있게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한계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때 우리는 좌절감이나 반항심 대신 상호 이해의 공간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단호하되 공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어조나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사랑과 일관성을 느낄 수 있는 단호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아이들에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적 싸움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경계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강력히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구조를 갈망합니다. 명확한 경계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는 균형 있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성장을 억제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아이들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단단하지만 유연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안전감과 책임감을 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차분하게 결과를 설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불공평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더 깊은 책임감을 심어주며 이 가치는 평생 동안 아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가족 밖의 삶은 선택과 결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일관되게 경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애정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존중을 바탕으로 그들이 내일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4단계.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보다 본 행동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단순히 존중이나 관심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런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녀를 존중하세요. 자녀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길 원한다면 자녀가 말할 때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감정이 격해지고 인내심이 시험받는 긴장된 순간에도 자녀는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차분함, 냉정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인내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당신이 가르치는 가치가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실천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와 존중을 쌓아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은 경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시간을 내어주세요. 존중을 기대한다면 의견이 다를 때에도 그들을 존엄과 공정함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항상 믿어온 바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강의나 규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바라는 행동을 꾸준히 보여줄 때 그들은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친절, 인내, 그리고 존중은 그들이 내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될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가 현실적이고 진솔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실수는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배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 공감, 그리고 강인함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본보기는 자녀의 미래로 이어져 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며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어떻게 품위를 유지할지를 인도할 것입니다. 5단계. 갈등 외적인 연결의 순간을 만드세요. 무례한 행동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다 보면 갈등 상황에만 주목하기 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의 자녀와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끊임없는 훈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연결의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
자녀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훈계나 오해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재미있는 활동을 하거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등 방해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러한 순간은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정서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경청받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질 때 가장 잘 성장합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존중은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자라납니다. 자녀가 당신이 갈등 상황 외에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항상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깊은 안정감과 상호 존중을 촉진하며 도전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경험상 관계가 강할수록 갈등은 적어지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강도가 훨씬 덜합니다. 공원 산책이나 공통의 취미를 함께 즐기는 단순한 활동조차 더 나은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연결의 순간은 당신과 자녀의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입니다. 자녀가 사랑받고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존중과 배려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공유된 순간들을 통해 자녀는 당신과의 관계가 단순히 규칙과 결과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랑, 신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상호적인 욕구에 기반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 깊은 정서적 유대는 존중이 자라나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사랑과 이해가 깊이 자리 잡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6단계. 자녀에게 스스로 성찰할 시간을 주세요. 상황을 차분히 해결하고 필수적인 경계를 설정한 후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존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 성숙을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나 변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서두르면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인식을 발전시킬 시간을 줄 때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면 단순히 존중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책임감과 자기 성찰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존중을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성숙은 인내를 필요로 하며 모든 아이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성장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지원을 받을 때 당신이 공유한 교훈은 깊이 뿌리내리고 자라나 그들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강요하거나 잘못을 즉시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해가 필요한 자리에서 저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고 더 존중하고 자각 있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성장은 단순한 훈계로는 얻을 수 없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제 무례한 상황을 차분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6단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은 싸움은 놓아주세요. 모든 상황이 반응이나 교훈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도발을 갈등으로 키우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중요한 이슈를 간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떤 순간이 정말로 개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순간이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자녀에게 삶의 모든 것이 대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결정을 함께 논의하세요. 자녀를 가족 결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전략입니다. 자녀에게 그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면 그들은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느끼게 되고 더 깊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참여의 순간에서 그들은 존중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선택이 가지는 무게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자녀의 작은 진전도 인식하고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행동을 교정하는 데 집중하지만 아주 작은 긍정적인 노력도 인정해 주는 것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상황을 잘 처리하는 것을 봤어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원하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강화의 순간들은 자녀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많은 성장을 위해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과잉 반응을 했거나 상황을 잘못 처리한 적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는 완벽한 사람이 없으며 성장이라는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겸손을 몸소 보여주고 실수가 학습과 개선의 기회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가족 관계는 모든 의미 있는 연결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중, 이해, 그리고 차분함을 향한 각 작은 걸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인내와 일관성, 그리고 사랑으로 결과는 점차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팁을 통해 당신은 더 큰 평정심으로 양육의 일상적인 도전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의 매 순간, 연결의 기회는 더 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여정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존중과 조화가 진정으로 꽃피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사랑과 인내를 믿으세요. 2부, 나이가 들수록 서두르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랑하는 어르신들께.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수록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갈수록 삶의 진정한 본질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그 속도는 종종 달콤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결정을 서두르거나 빠른 결과를 바라는 조급함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밀어붙일수록 그것이 무너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 점을 되새기며 이 타임레스한 지혜를 반영한 몇 가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1. 첫 번째 이야기. 서두른 재혼. H는 아버지 D씨가 위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해외에 있던 H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급히 아버지를 보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서두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장남으로서 집에 도착한 H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D씨는 대부분의 치아를 잃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며 H를 맞이했습니다. 대화 중 D씨는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네가 좋아했던 이 음식, 이제는 내 위가 거의 없어서 많이 먹을 수가 없구나. H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된 틀니조차 없어서 식사도 불편하고 외모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H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새어머니 D씨와 그들의 딸 Lee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D는 자기 가족과 함께 있고 L은 대학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어. 일요일에 잠깐씩 들르는 걸 빼고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아. H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왜 L이 자취를 해요? 학교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D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L은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친구들이 내가 할아버지처럼 보인다고 놀리거든. 아버지의 외로운 목소리가 H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H는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D씨는 수술로 인해 얇은 쌀죽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위에 3분의 2를 절제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고 소량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H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D씨나 L이 저녁에 함께할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차분하지만 아팠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사람은 없어. 우리 둘만을 위해 요리해. 같이 즐기자꾸나. 이야기의 교훈. 이 이야기는 특히 나이가 들어 재혼을 서두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혼을 너무 빨리 결정하면 필요한 순간에 고립감과 부족한 지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외로움 때문에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무심한 말 속에서 H는 그 이면에 숨겨진 말 못할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온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상처받지 않도록 해인인 독일에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이야기를 듣다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잠에 들었습니다. H는 뒷정리를 하면서 집안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곰팡이와 먼지가 온 집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2층 방은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이는 T씨와 L이 아버지나 집을 돌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외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멀리 떨어져 사는 H가 걱정할까봐, 또는 그의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H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다 잘 지내고 있어. 모두 건강해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아버지는 H에게 독일에서 L을 위해 운동화를 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L이 아버지가 사준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가 그 운동화를 가지고 왔을 때 L은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녀의 무관심을 목격한 H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H는 자신의 딸이, 아직 18살에 불과한 딸이 독일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보냈는지 떠올렸습니다. 심지어 T씨와 L을 위한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와 보니 집은 텅 비어 있고 따뜻함이나 환영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방문에 대한 기대감만이 H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D씨만이 아들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상황은 달랐습니다. A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몇 년 후 친구들이 T씨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T씨는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D씨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과부와 재회하기를 희망했지만 그녀는 재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주들과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고독감이 밀려오자 D씨는 T씨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돌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T씨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D씨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 불임 치료를 받으며 의사와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T씨는 딸 L을 출산했고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아이가 부부의 행복을 굳건히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L이 태어나자마자 T씨의 관심은 온통 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D씨나 그들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D씨는 연금, 저축, 심지어 부동산까지 갖춘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역할은 단지 지갑에 불과했습니다. T씨는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D씨는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는 요리부터 청소까지 모든 일을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건강이 좋았기에 별다른 항의 없이 버텼고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T씨와 L은 점점 멀어져 갔고 화려한 옷과 최신 기기에 돈을 쓰면서 D씨를 외면했습니다. D씨는 L이 태어났을 때 그녀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년 수천 달러를 투자했지만 L이 7살이 되자 새 아이폰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려 아이폰을 사주도록 압박했습니다. T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요구를 부추겼습니다. 지친 마음에 결국 D씨는 L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전화기 조심해서 써라. 비싸기도 하고 밖에서 쓰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곧 L은 새 차를 요구했고 끝없는 기대에 짓눌린 D씨는 완전히 탈진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D씨는 A에게 고백했습니다. 재혼을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나와 너에게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어르신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지만 그 깊은 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는 드뭅니다. 노년에는 삶이 평화롭고 책임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외로움의 고통이 사람들을 빠르게 동반자를 찾게 만듭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바쁠 때 어르신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고려 없이 재혼을 서두른다면 기대했던 따뜻함과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외로움과 거절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D씨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인내와 지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반자를 찾는 여정이 때로는 D씨의 이야기처럼 쓸쓸한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할 기쁨을 찾으려다 오히려 더 큰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성급한 해결책이 아니라 인내와 깊은 이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이 진실을 기억하며 서두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을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의사가 응급 호출을 받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여성 환자의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 있습니까? 제 아내가 위중한 상태라는 걸 모르시나요? 정말 무책임하군요. 의사는 차분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있지 않을 때 호출을 받았지만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부디 진정하세요. 그러자 남편은 더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만약 당신의 가족이 수술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내가 죽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겠어요? 몇 시간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수술실에서 나와 밝은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분은 무사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떠나며 말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여전히 화가 난 남편은 간호사에게 불평했습니다. 그 의사는 정말 오만하군요. 아내 상태에 대해 몇 분도 묻지 못하게 하다니. 그러자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아내분의 수술을 위해 연락드렸을 때 그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분이 안전하니 그는 서둘러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타인을 성급히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는 그들의 고통이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희생과 고난 속에서도 타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불필요한 오해와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도록 노력하시다. 사랑하는 어르신들께, 삶은 종종 우리가 보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전들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다른 이들이 겪는 고통은 표면 아래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각으로는 우리가 아는 작은 조각들만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나 싸우고 있는 싸움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걱정과 어려움, 그리고 삶의 시련을 대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당황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그들 또한 우리 모두처럼 자신만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국 성급함은 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의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얻은 지혜와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황금기라 불리는 노년기에 우리는 마음을 평온히 유지하고 도전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며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명확함을 가져다주고 그 명확함은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축복을 안겨줍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한 삶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관계든 중요한 결정이든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든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종종 후회를 초래합니다. 인내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후반부를 품위 있고 이해와 평화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평온해질수록 우리의 이해는 깊어지고 삶이 제공하는 진정한 축복을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